자, 이 시간에는 이제 앞에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 292페이지 주식회사 3일 패션의 결산 작업을 앞 시간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장부 마감을 요 수행 내용의 지시에 따라서 순서대로, 여기 지시가 순서대로 잘 되어 있어요. 장부를 마감하는 순서죠. 결산 끝난 다음에 어떻게 장부를 마감하고 이월시키는지, 더존 스마트 A에서의 장부 마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행 1번을 보시면 데이터 체크를 이용하여 오류사항 체크를 수행하시오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류사항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회계라는 메뉴에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맨 마지막 상자가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에 오류사항 체크는 여기 데이터 체크, 데이터 체크 슬러시 메인 매출 자금관리 자료정리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체크 클릭하시면은 데이터 체크 메인 매출 자료정리, 그 다음에 그 옆에 자금관리 자료정리 이렇게 있는데, 이 자금관리 자료정리는 실무 버전에서만 쓰는 것이고요. 이 교육용 프로그램이나 수업용 프로그램에서는 이 자금관리 자료정리는 제공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체크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장부들을 쭉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그 장부가 바로 메인 매출 자료관리 자료정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검사 시작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데이터상에 발견된 오류가 없습니다 하고 나오고요.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이 자리에 오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무슨 메뉴에 어떤 내용이 오류다, 무슨 메뉴에 뭐가 오류다. 그러면 그곳을 찾아가서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오류 있는 분 있나요? 없으시군요. 다음 두 번째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수행 2번 보시면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하여 작성을 수행하시오. 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결산이 끝났잖아요. 수정사항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이 전기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봐야 되죠. 물론 우리가 그 뭐 전기가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제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만은 합계잔액시산표를 그래도 가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결산 재무제표 박스에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합계잔액시산표 있습니다. 자, 클릭하셔가지고 기간을 몇 월 며칠로 입력해야 될까요? 12월 31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합계잔액시산표의 계정 과목의 나열은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순서대로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과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 모두 모아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변 항목의 잔액의 합계와 대변 항목의 잔액의 합계는 이 두 개가 일치해야 되고, 또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치하지 않았다면은 에러 메시지가 떴을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 닫아주도록 하고요. 다음 세 번째 수행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수행 내용이 중요한데, 세 번째 수행 내용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확인한 후, 손익계산서를 실행하면 당기순이익이 확인된단 말이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하여 상단부의 전표 추가를 클릭하여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하시오. 자, 여러분 손익 대체 분계라는 것은 어떤 분계를 말하냐면은, 우리가 손익 집합 계정을 여러분이 그 장부 마감을 할 때 손익 집합 계정이 필요하잖아요.
손익계정을 마감할 때. 그래서 손익집합계정의 대변에는 뭐가 와야 돼요? 수익이 와야 되죠. 그래서 손익대체분계에 대변의 수익, 차변 아니죠. 대변의 손익, 차변의 수익계정 과목들이 쭉 오는 그 분계가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 또 반대로 손익계정의 차변에는 비용들이 집합이 되죠. 비용들이. 그래서 차변의 손익, 대변의 비용 계정 과목들이 쫙 나오는 그러한 분계를 손익대체분계라고 합니다. 그 분계가 만들어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를 통해서 상단에 전표 추가를 가지고 자동 분계를 해내는 것입니다. 네, 그걸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괄호 속에 있는 것은 당기 처분 예정일과 전기 처분 확정일인데,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이 1년 전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여기 당기 처분 예정일은 2019년 2월 27일로 우리는 입력을 할 거고요. 전기 처분 확정일은 2018년 2월 27일. 그러면 2월 27일이 어떤 날이냐? 처분 예정이나 처분 확정이라는 말은 주주총회일을 말하는 겁니다. 전기의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2018년 2월 27일.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결산 시점이니까 연초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주주총회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전기에 대한 처분 확정일은 2018년 2월 27일 주주총회 날이 되겠고, 당기 2018년도 결산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은 내년도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처분 예정일을 2019년 2월 27일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손익계산서를 실행하시죠. 손익계산서를 기간을 12월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손익계산서 양식을 잘 보세요. 이 양식 눈에 잘 들어와야 됩니다. 매출액, 전기와 단기의 매출액 비교할 수 있죠. 매출 원가, 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얼마다? 네. 뭐 이게 만약에 사실 데이터라면은 우리 주식회사 3일패션은 전기에 비해서 영업을 한 5분의 1 수준으로 아주 영업이 형편없이 됐습니다. 그렇죠? 전기에는 5억이 매출액인데 단기에는 1억 1천만 원밖에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가 1,641만 5천 원이어서 영업이익이 5천만 원이 되고, 거기에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래서 그대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나오고, 법인세 300만 원을 제하니까 당기순이익이 47634385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47634385를 확인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할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제 메모를 해 두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랬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작성이 됐고요. 방금 확인했던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왔느냐? 이쪽으로 왔습니다. 제6기에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여기는 또 전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6기에 당기순이익 여기 와 있죠? 47634,385. 여기 조금 전에 봤던 손익계산서의 그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왔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에, 이게 지금 전기 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와요? 당기의 2월 이익잉여금으로 온다 이 말이죠.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게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당기의 당기순이익 난 것과 전기에 미처분한 이익잉여금을 합치면 이것이 이제 제6기의 결산 시점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9,7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재무상태표에 이제 2019년도로 2월이 되는 2월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날짜를 입력하는 거를 지시를 했으니까, 자, 6기 처분 예정일은 2019년 2월 27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2019 0227이라. 자, 그 다음에 전기 처분 확정일은 이미 입력되어 있네요. 2018년 2월 27일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표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저 상단에 전표 추가 있죠? 자, 클릭하시고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누른 다음에 그 추가된 전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에 추가가 됐어요. 일반 전표 가셔서 12월 31일 날짜의 전표를 확인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어느 전표까지가 앞에 시간에서 결산 정리사항으로 전표가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은 5번 전표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넘어온 게 2번에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하고 감가상각비 분계하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분계하고 또 법인세를 미지급 세금으로 대체하는 분계하고 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가된 전표는 뭐냐? 방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한 것은 뭐냐? 이겁니다. 자, 손익계정으로 대체되는 분계가 나왔죠? 자, 6번 전표부터예요. 한번 보세요. 차변의 상품 매출, 대변의 손익. 자, 상품 매출 1억 1천만 원이 손익계정에 어디로 갔어요? 손익계정 대변으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7번 분계를 보시면 7번 분계를 보시면 손익계정 차변에 왔고요. 대변이 전부 뭡니까? 상품 매출원가, 비용이죠? 급여, 비용이죠? 복리후생비, 비용, 여비교통비, 비용, 접대비, 통신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등등 법인세 등까지. 모든 비용이 어디로 왔어요? 손익계정의 차변에 왔죠? 6,291만 615원. 이게 손익계정 차변, 이게 모두 비용. 다시 말해서 여기 6번 전표는 손익계정 대변으로 상품 매출 1억 1천만 원이 갔고 차변에는 6,200만 원의 비용이 왔기 때문에 1억 1천에서 6,200을 뺀 그 금액이 뭐예요? 바로 요거죠. 4,763만 4,385원 조금 전에 당기순이익에서 확인되었던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요것이 어떻게 될까요?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갑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으로 대체가 되죠. 당기순이익 대체. 예. 여기까지 우리 뭘 언제 했습니까? 회계의 순환 과정을 공부할 때 여기까지 분계하는 거 우리가 해봤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 수기로 할 때 이건 하지 않았던 겁니다. 뭐였느냐? 전기. 예. 그러니까 5기죠. 지금이 현재 6기니까 5기 때 2월 되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5천만 원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합니다. 2월 이익잉여금으로.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요 5천만 원하고 4,700만 원이 합해져서 9,792만 4,385원이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제 대변의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분계가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 2월 이익잉여금은 이제 2019년
2019년도에 2월 이익잉여금이 9,724만 원이 되는 거죠. 당기 순이익이 대체된 거하고 그 다음에 5기에서 넘어온 거하고 5기에서 미처분된 거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A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수기로 연습할 때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이렇게 스마트A가 어떤 전산 회계상의 시스템에서 차기로 이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분계가 일어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손익계정을 마감한 겁니다. 다음 수행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재무상태표 계정의 2월을 위한 마감 후 2월을 수행하시오. 자, 우리가 장부 마감할 때 손익, 즉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죠. 그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한다는 건 뭐예요? 재무상태표를 자산을 차기 2월, 전기 2월, 차기 2월, 전기 2월 이렇게 마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2월 작업입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의 2월을 위한 마감 후 2월을 수행한다. 이게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이에요. 자산부채 자본의 마감이다. 그런데 이 마감 후 2월을 통해서 2018년도에 결산 후에 잔액이 차기 2월이 되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장부에 가서 전기 2월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연습용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2월이 안 돼요. 실무용에서는 되지만 그래서 메뉴만 가서 확인해서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요령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하러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자, 열려있는 장부 다 닫으시고 전체 메뉴에 가서 데이터 관리에 맨 밑에 있는 마감 후 2월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초 등록부터 우리 기초 등록 환경 설정되어 있는 거, 거래처 등록되어 있는 거, 부서 등록을 했다면, 사원 등록을 했다면 그런 자료, 계정 과목 현재 적요 등록되어 있는 거, 고정자산 등록되어 있는 걸 포함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등등 이러한 장부들이 모두 이제 차기로 2월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저 위에 보시면 마감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마감. 자, 그러면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면요. 여기 보시면 마감 기수는 6기, 2월 기수 7기. 2018년도 장부가 2019년도로 2월 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내가 나오네요. 본 기능은 실무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2월 될 기수 및 연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2월 마감해주는 메뉴입니다. 교육용에서는 데이터 2월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마감만 되고 2월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마감은 됐습니다. 요 위에 마감. 네, 2월 작업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감과 2월이 제대로 됐다면 2019년도 장부를 형성할 때는 우리가 이 주식회사 3일 패션의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기초정보관리에서 뭐 이것저것 막 2월 입력했었죠.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입력했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도 입력했고 거래처도 입력했고 기억나시죠? 근데 이런 거 거래처 등록 이런 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2019년도로. 이런 작업이 여기 마감 후 2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어디에서 하는지 그런 메뉴가 더 전에 스마트A에 여기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가 있다는 거 알고 혹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마감을 하시면 이 메뉴를 쓰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감 후 2월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 교재 293페이지에서부터는 수행 내용을 쭉 설명한 것이니까요.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네. 원장님이랑 금액이 틀린데 오류난 걸 어떻게 찾아요? 오류가 났어요? 아니 오류는 안 떴는데 어떤 여기서 손익계산서의 차이가 났던가요? 한 4만 원 정도 이게 단기에 이게 차이가 나. 단기 순이익이 네. 4만 원 정도? 네. 네, 그러니까 호텔비 관리비를 뭔가 빼먹어 더 넣는지 뺀는지 아. 넣나? 그거는 내가 내기 틀렸을 수도 있고요. 예, 뭐, 예. 안 맞아요. 그거를 지금 찾으려면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예. 어떤 거래에서 차이가 났는지를 다 살펴봐야 되니까. 일단 마감이 되면 이걸 다시 저기 예, 마감이 된 건 다시 해제를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마감을 풀어볼 때는 다시 마감 후 2월에 가보시면은요. 예, 아까 우리가 눌렀던 그 단추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마감 취소로. 예, 마감 취소하면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느 며칠 날짜 거래가 틀렸다라는 것만 알게 되면은 예, 마감 후 취소해서 그 전표 고쳐주면 돼요. 가능하시다. 자, 그러면 이제 297페이지에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작성도 했고요. 사실상 작성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행 내용을 바로 다시 한번 297페이지 밑에 있는 수행 1, 2, 3이 무엇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식회사 3일 패션의 단기분 손익계산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조금 전에 우리 단기순이익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작성했죠. 요거 패스. 그 다음에 수행 2번 3일패션의 단기분 재무상태표 작성을 수행하시오.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재무상태표는 여기 결산재무제표에 세 번째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12월 달로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되는데, 자, 재무상태표에는요 과목별로 보는 경우와 제출용으로 보는 경우 위에 탭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이 과목별과 제출용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본다든가 이러면은 과목별에 가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모아서 계산기로 두들겨 봐야 돼요. 그렇지만 제출용에 가면은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또는 매출채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이 여기에 합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매입채무도 있죠.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여기에 이미 합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목별에 가서 매입채무를 구한다 그러면은 여기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요 두 개를 계산기로 두들겨서 합산을 해봐야 되지만 제출용에 가면 이게 묶여져 있으니까 매입재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재무상태표 과목별 그리고 제출용 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 물론 법인용 해가지고 표준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표준용. 네, 그러나 우리 표준용에 볼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출용과 과목별로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또 그것을 계정과목별로 모두 구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부채도 마찬가지죠.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해가지고 부채 계정과목별로 전부 보여주고 있고, 또 자본도 자본의 구성이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회계를 공부하는 목적이 이제 우리는 FAT 1급 회계 1급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꼭 그 회계를 공부하는 목적이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 금융 자산이 좀 있으면은 주식 투자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는 적어도 주식 투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주식을 사는 회사에 재무제표는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이거 정도는 볼 줄 알아야 그게 투자자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그 기업의 최근 1년치나 뭐 1년치는 안 되겠죠. 최근 한 3년 정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어떤 그 정말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만약에 유동자산이다 그러면 이 유동자산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이 숫자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동자산이 뭡니까? 1년 안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이죠. 내가 지금 투자하는 이 회사에 1년 안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이 6기 때 2억 2천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하고 뭘 비교해 볼까요? 유동부채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유동부채. 이 유동부채라는 성격이 뭐예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죠. 그러면 적어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것이 1억 7천이라고 한다면 이 1억 7천보다 더 커야 뭐가? 유동자산이. 커야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돈 문제. 단기에 현금 문제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유동부채가 더 크다. 유동자산보다. 그러면 단기에 재무 조달이 말이죠.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뭔가 자금 조달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가정의 계획이라는 건 1년짜리 계획은 없겠지만 매달 만약에 다음 달 다가오는 만약에 4월이 있다. 4월에 우리가 월급은 얼마인데 4월에 나가야 될 돈이 월급보다 많다면 지금부터 4월 달에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동부채, 유동자산의 의미라든가 또 비유동자산이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유형자산이라는 건 무엇이고 투자자산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공부했다는 거죠. 여기에 성격.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여러분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손익계산서에서도 이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익이 매출 총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매출 총이익의 의미와 영업이익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의 그 이익의 변화가 어떤 추세를 보이는가 그 이익의 변화의 추세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매출액에서 뭐를 뺀 거예요.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를 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업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업활동 다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다 뺀 이익이에요. 그 밑에는 세금하고 영업 외적인 거거든요. 영업 외적인 것은 지속적인 게 아니에요. 영업 외적인 이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해당되는 기간에 기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해도 영업이익이 바짝 늘어버리는 겁니다. 없었던 부동산 처분하면.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같은 거 처분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밑에 있는 영업의 수익이라든가 영업의 비용은 어떤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투자하는 기업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성장성, 수익성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제약회사에 주식을 살 거다.
그러면 그 제약회사의 영업이익이 해마다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제약회사다. 그러면 앞으로도 상승할 힘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계속 이게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걸 손익계산서 한 3년치 보질 못하고 산다 이거예요. 지금 밑으로 지금 잠수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뭐 사실 이 지금 우리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주식을 이렇게 남의 권유라든가 친구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할 텐데 옛날에 저 뭐 상당히 오래전에는 정말 유행처럼 많이 했던 시절이 있어요.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다 많은 손해를 봤죠. 자, 자, 그래서 또 다른 내용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작성해 봤고요. 그 다음에 수행 3번은 뭐냐? 12월 31일 매출 채권과 매입 재무의 잔액은 얼마냐? 이런 거 보려면 어떻게 해요? 재무상태표에 가서, 아까 재무상태표의 그 종류에는 과목별이 있고 제출용이 있는데 제출용을 보면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출용에서 조회해가지고 12월 31일 현재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잔액을 우리가 단번에 알아낼 수 있다. 이거 매출 채권 3,276만 5천 원이 되겠고 매입 채무 밑에 부채 중에 8,966만 2천 원이 되겠다는 것이죠. 이 매출 채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매출 채권이 딱 1년치만 보면은 그다지 큰 정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들 매출 채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매출 채권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부했잖아요. 상품을 판매하고 또는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전기보다 얼마가 늘었어요? 3배가 늘었죠? 3배가 늘었네. 매출액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우리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액은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 심각한 거예요. 상당히 뭔가 많은 세밀한 것들을 알아봐야 될 기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아까 전기 5기 때 매출액이 5억이었는데 6기 때 1억이었어요. 5분의 1로 줄었는데 매출채권은 3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올해 팔기도 적게 팔았는데 전부 외상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외상. 그러니까 1억 중에 3천이면 30% 외상인 거예요. 30%. 돈 받은 게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다 받아낼 수 있는지 이것도 문제고요. 이것이 한 2년 내지 3년 거를 쭉 나열해 보면은 돈이 잘 회수되고 있는지 상품을 팔고 회수는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매출 채권이라는 건 자꾸 느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지만 매출 채권은 현상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개정 과목이 또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그 개정 과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면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어떤 이 기업의 현금의 흐름이라든지 영업의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장래성이라든지 이런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 작성하기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 마지막 300페이지 팁을 보면은 이 재무제표 조회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조회하는 문제가 2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조회하라고 할지 뭐 매입 매출장을 조회하라고 할지 뭐 현금 출납장을 조회하라고 하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장부 조회에 관한 거 2문제 나옵니다. FAT 1급에서 2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5장을 마쳤고요. 다음은 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3일 패션의 제 마지막 장 6장은 회계정보 시스템의 운영입니다. 아까 제가 지금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장부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의 그 303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장부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소개하는 첫 부분에 주요부, 보조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장부 이론을 할 때 이거 뭐 상당히 중요시 하거든요. 뭐냐면은 주요부가 뭐냐 이거. 주요부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주요부 하면 우리가 뭘 줄임말 같아요? 아주 중요한 장부라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장부, 밑바탕이 되는 장부. 그게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입니다. 나머지는 보조부입니다. 이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나머지 보조장부들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부분에서 외울 때 만약에 이론 문제에 나오는 거에서 대비해서 외운다면은 보조부를 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주요부,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을 주요부라고 한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전표 입력에는 출력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메뉴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메뉴에서도. 그런데 전표 출력이라는 메뉴도 따로 있어요. 출력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종이에다 출력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전표 출력이라는 메뉴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전표 입력에 여기 전표 출력 여기 가운데쯤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기간을 입력하고요. 기간을 입력하고 해서 해당되는 전표를 체크한 다음에 우리가 출력할 수가 있고요. 이 메뉴에서만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전표 출력 메뉴가 아닌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다 그랬죠. 제가 한번 7월 달 것 중에서 없나요? 9월 달 거. 자, 9월 달 거래 중에 가령 요 전표를 내가 출력해야 되겠다. 세 개, 이게 세 건이 한 건이죠. 1번 전표. 그러면 요 세 개를 이렇게 체크하시고 위에 있는 여기 인쇄 메뉴를 누르면 이와 같이 인쇄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도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결제란을 받으려면 결제란 서식을 만들고 필요한 작업들을 여기서 보완해 가지고 인쇄하기를 누르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교재에서의 전표 출력은 요 가운데 있는 요 메뉴 전표 출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엔터 9월 엔터 하면 9월 달께 이렇게 모두 나오죠. 계속 엔터를 치면은 아까 9월 달 전표가 일반 전표에는 1번 전표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구분해서 전체를 다 선택했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것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만약에 일반 전표만 선택을 했으면 아까 봤던 요 세 개만 나오겠죠. 유형에서 전체를 선택하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있는 것까지 모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전표 출력입니다. 이 중에서 인쇄가 필요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월 5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 있었던 주식회사 곰곰이의 요 전표를 만약에 전표 번호 5001번, 5001번인가요? 이걸 인쇄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 두 개를 딱 클릭하면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죠. 그러신 다음에 위에 있는 인쇄를 누르면 이와 같이 인쇄가 됩니다. 자, 실제로 인쇄, 전표 출력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계장이라는 메뉴도 있어요. 그리고 총계정 원장 메뉴도 있고요.
뒤에서 이제 장부 조회하는 거가 있으니까 그때 수행 내용을 통해서 볼 겁니다. 계정별 원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거래처 원장도 있습니다. 메인 매출장 이거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행 내용 1번 같이 해보죠. 304페이지 1번. 당기 중 외상 매입금 상환액은 총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 상환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외상 매입금이 발생을 하면 대변에 기록이 될 것이고 외상 매입금을 상환, 갚으면 차변에 기입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상환액을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이 외상 매입금 계정의 차변을 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외상 매입금 부채잖아요. 부채가 발생할 땐 대변에 적고 상환하면 갚으면 차변에 기록되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총계정 원장에서 보는 방법도 있고 계정별 원장에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를 한번 다 보겠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을 먼저 가서 볼까요? 자, 전표 입력 장부에 총계정 원장. 네, 거기 전표 출력 밑에 있네요. 자, 여기 총계정 원장은 조회 기간이 무조건 기본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계정 과목에서 그냥 모두 보세요. 엔터 치면 모두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외상 매입금을 여기서 찾으면 돼요. 외상 매입금. 네. 물론 계정 과목을 여기서 검색해가지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처음부터 끝 해가지고 이쪽에서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외상 매입금은 대변에서 발생하고 차변에서 상환하는 거라고 그랬죠. 감소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답은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1,000만 원. 여러분도 1,000만 원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계정별 원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 닫으시고 계정별 원장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기간은 1년 모두를 봐야 되겠죠? 엔터를 치면 1월 1일 또 엔터 치면 12월 31일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 계정 과목을 외상 매입금만 딱 여기서 찾는 방법도 있고 아까 총계정 원장처럼 모두 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모두 보입니다. 그럼 왼쪽에서 외상 매입금을 찾으면 돼요. 딱 찾았습니다. 네. 자, 총계정 원장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거래 날짜, 적용, 예.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차변을 그만해요. 차변. 네. 차변의 누계. 누계가 뭐예요? 걔 전부 더한 거죠. 그래서 신사숙녀에다가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상환한 1,000만 원이 1년에 외상매입금 상환한 거 딱 요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차변, 대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만약에 문제가 외상매출금을 만약에 질문했는데 외상매출금을 상환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은 회수라고 하죠. 예. 외상매출금 회수한 것이 얼마냐 물어봤으면 여러분 차변의 합계를 볼래요? 대변의 합계를 볼래요? 대변의 합계를 봐야죠. 외상매출금은 차변에서 발생하고 대변에서 감소합니다. 회수라는 건 뭐예요? 받았다는 거죠. 받은 게 대변이에요. 그런 판단이 헷갈려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수행 2번. 2기 예정 7월부터 9월 신용카드로 발생된 매출 건수와 공급 대가 금액은 얼마냐? 메인 매출장을 조회해서 보시라 이랬습니다. 자, 이 메인 매출장에 가면은요, 유형별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이니까
17번 유형만 보면 되는 거죠.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신용카드 매출은 17번으로 우리가 입력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쉽게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메인 매출장 가볼까요? 자, 메인 매출장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메인 매출장. 자, 1년치니까 엔터 하면 기간이 1년이 입력되고요. 구분해서 목록을 눌러보세요. 거기 매출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유형이 파랗게 되죠. 과세 유형을 목록을 눌러보세요. 거기에 17번이 가과 매출입니다. 금액에서는 엔터, 여기 전체가 있고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가 있는데 그냥 전체를 보면 됩니다. 아까 공급 대가를 물어봤습니다. 공급 대가는 합계를 말하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16만 5천 원 합계.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쳐서 공급 대가라고 그러죠. 건수도 물어봤었죠. 한 건. 한 건에 16만 5천 원이 답이다. 이렇게 매입 매출장이라는 것은 매입 또는 매출로 구분을 해서 그것도 이 유형별로 11번, 12번, 13번 예를 들어서 매입이다 그러면 매입은 51번, 52번, 53번, 54번 이렇게 유형별로 딱 집계를 해서 보는 게 매입 매출장입니다. 네, 그래서 수행 결과가 말이죠. 다음 페이지부터 쭉 설명이 있는데 우리가 했던 내용하고 아마 일치할 겁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고서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